뉴스인사이다에서 대담한 대담 중 이 코너를 보면 속이 뻥 뚫린다. 네. 살 것 같다. 라는 후기가 가득한 그분을 모셨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후기 뭐예요, 그거? 예. 뉴스 인사이다를 보면 숨이 쉬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 방송에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앵커님도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듣고 계신 저희 PD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저 포함해서 정말 힘이 무한으로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덕수 소식 좀 가보도록 할까. 다들 이 구형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특검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실게요. 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헌정을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15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구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앵커께서 처음에 방송을 열 때 최순실의 구형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25년이거든요. 굉장히 적절한 네. 비유였어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했던 범죄를 따져보면은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자기가 국정에 간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침대를 갖다 놓고 누워서 자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우라통을 터지게 하긴 했어도 국민들 앞에 장갑차를 가동시키고 네.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총구를 들이댄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죠. 그렇죠. 국회를 짓밟으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려고 했습니까? 지금 다 나오지만 네, 북한에 영연백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수납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랑 평론가님 네, 명단에 있었던 명단에 것 같습니다. 저희 다 들어가 간접적으로. 있었겠네요, 저희. 자, 이런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떡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뭐 종이가 갑자기 거기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정도의 정신머리라면은 국정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빨리 저는 총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주신 종이가 언제 내 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치산자 심시상시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난 제정신 아니다. 뭐 예. 이렇게. 네, 형량을 줄이려고 온갖 쇼를 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명백하게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앞에 모의가 되고 있었고, 그쵸. 그리고 계엄 이후에 그 계엄에서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를 증거인멸하고 그렇죠. 또 줄이기 위해서 범죄에 대한 어떤 책임들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정권은 찬탈하려고까지 했었어요. 네. 이런 범죄자를 15년을 구형합니까? 이건 진짜 여러분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주빈이라고 박사방 만들었던 텔레그램, 사람, 예, 네. 텔레그램에서 선고가 42년이 났습니다. 선고가. 자, 범죄가 행해지고 또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복구 가능성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따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가슴에 지금 거대한 구멍이 뚫리다시피 했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테러를 당했는데 그 범죄가 이렇게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서 가벼워 보이는 것인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임무주의 종사자는 최대 사형이고 이거에 네. 대해 방조는 10년에서 5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5년, 저는 맨 처음에 15년을 뒤에 공이 빠졌나? 150년인데? 이렇게? 예. 아니, 진짜요. 예. 아니, 헌정 파기를 한 무엇보다
이걸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았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네.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총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5년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특검에서도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다. 전 국민이 피해자다라고 설명해서 다들 기대했어요. 구형 얼마? 기대했죠. 두두두두 얼마? 15년.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그 입장에서는 저렇게 범죄를 아주 제대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원에 가서 다툴 때 확실하게 그 형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형량의 폭을 갖다 좀 줄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덕수 그 전 총리 같은 경우가 뭐 상당히 그 수사에 그래도 협조적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협조적인 것 때문에 일종의 폴리바게닝이 돼서 그런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그런 거를 공개하고 이 형을 갖다가 낮춰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이런 큰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15년이라는 기준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우리도 적극적으로 폴리바게닝을 갖다가 도입을 하든가 해서 이번 그 내란 같은 그런 범죄에서는 사실은 이 박찬대 의원의 내란 종식 특별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폴리바게닝을 도입해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충분히 자백하고 그리고 다른 더 중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끔 결정적인 그런 협조를 한 사람들은 형을 좀 낮춰주자 이런 제안들까지도 국회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수사를 원활하게 하고 진짜 주범들을 갖다 제대로 응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 전문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덕수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최소 25년 이상 구형했어야 됐다. 네.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내란 의도범이니까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사형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안 나올까 봐. 지금 뭐 그 한독수하고 또 윤석열은 이제 그 특검들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또 그 퍼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구형이 하나로만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형과 같은 그런 중한 그런 구형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 총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내란의 범죄에 대한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실상 방해 행위를 갖다가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구형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진관 판사 1월 21일 바로 그때 법정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론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뭐 이 특검의 구형량이 굉장히 신중했기 때문에 이 구형량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진관 판사가 지금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범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만행들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구형량보다 높은 그런 그 형을 내려서 확실한 그런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이 15년이라고 하는 형은 그대로 그 나온다고 해도 결코 높은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 의원 관련한 소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바로 노웅래 의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무죄가 나온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주 불법적으로 증거를 갖다 수집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할 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원이 아주 따끔하게 그렇게 지적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는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떤 짓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지시했는지를 자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를 통해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집요하게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작 수사에 피해를 입은 것인지 이것도 더 밝혀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이 내란으로 이 범죄자들이 치달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중요한 협조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진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쥐락펴락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쥐락펴락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목적은 뭡니까? 쥐락펴락해서 김건희한테 이거를 뭐 넘기려고 영구집권을 시킨다. 했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그냥 자신들이 마음껏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법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정적들을 갖다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법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장관의 이런 그 혐의들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요즘 보수에서 띄우면서 보수체 개편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망동이 계속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바로 이제 법정 모독이라든가 재판 방해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라 이런 디렉션을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실게요. 예.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명백한 권한 남용을 누가 했고 누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국민의힘에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언어 도단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박성훈 대변인의 논평 같은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증거를 조작해서 범죄를 만들려고 했는지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요, 김성태라고 하는 그 기업인을 자신들이 말할 때 표현할 때 성실한 기업인을 데려다가 온갖 그 협박과 회유를 해서 위증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협박과 회유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도 지금 이제 그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뉴탐사의 단독 보도와 그리고 또 다스베이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들에 의하면 김성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박상영 검사를 끌어안고 같이 뛰어내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회유와 협박을 갖다가 일삼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김성태가 귀국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갖다 나중에 뭐 술자리에서 전화를 한번 바꿔줘가지고 그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몰아갔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진술들이 원래 그 오염되지 않았을 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요. 임원들이 17명이 구속이 됩니다. 아니 어떤 기업에서 17명의 그 주요 임원들을 구속하면 그 기업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협박이죠. 협박입니다. 네. 협박. 누가 이런 힘을 갖다가 그 검찰한테 줬어요? 대통령이 준 거죠.
윤석열이 준 거고 네. 법무부 장관이 준 겁니다. 그때 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성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화영을 회유 협박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졌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 사실을 아예 애써 눈 감고 귀 닫고 안 보고 안 듣고 그리고 지금 이 논평이 바로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검사들이 세상에 법원에서 그 지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하는데 처음에는 법꾸라지처럼 42명의 그 증언자를 갖다가 하루에 다 불렀어요. 그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드리자면 배심원들이 이 재판을 갖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기일을 갖다 무한정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닷새 안에 이 모든 그런 그 심리를 갖다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42명의 교도관들을 갖다 증언자로 부른다는 것은 그거는 재판을 방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재판 진행을 위해서 판사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건 판사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에 항의를 하고 그냥 재판을 걷어찼어요.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용납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은 더욱 더 객관적이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줘야 되고요. 그런 그 책임들을 정확하게 또 다시 국민의힘에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화영의 연어술 파티 회유에 대해서 그 의혹 결국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것에서 감찰하고 엄정 수사해라 지시가 예전에 4개월 전에 내려오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이건 이재명 구hak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게 되면 일단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의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갖다가 보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이 또 변호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검찰이 너무나 진짜 경거망동을 했고 또 오만한 그런 짓들을 벌였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감찰하고 심지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원 직원들 같은 경우도요. 이런 사태를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낯이 뜨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위원 판사의 재판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이 검사들의 이런 작태를 갖다가 본다는 게 법원 직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그렇죠. 부끄럽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왜 부끄러움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몫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검사의 시다발이라고 할까 판사한테는 마구니 같은 이진과 뭐 예. 오줌 싸고 자빠졌네. 들을 수 있는 막말을 다 들었는데 그 김용현 전 장관 굉장히 형량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 도대체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는 변호인으로서 이런 행위들, 이런 막말들 왜 하는 걸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에 가지고 마구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뭘 하고 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지시를 내렸을까요? 한 번만 그 상상을 해보면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법원을 모독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범법 행위를 그렇죠.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슈퍼챗을 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 값어치를 갖다가 극우 단체들 앞으로부터 드높이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이런 그 망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라라고 지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법치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그 법치를 수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치를 무시하겠다
라는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위헌정당이라는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민낯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다 지방선거 다들 관심 많으니까요. 네. 여러 의원들이 저 출사표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박홍건 의원부터 해서 박주민 의원 등등등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출사표 던지고 있는데 네. 승산이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박홍근 의원이 그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도 계속 12월 3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선거판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최고위원회 사퇴까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미 이 선거에 거의 발을 갖다 담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판이 열리지 않았어도 이 지방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의 타임 그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겁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내란 종식은 이미 어디 팔아먹은 것 같아요. 국민들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원이 제대로 윤석열을 응징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검찰도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내란을 먼저 종식할 수 있는 확실한 입법부의 행위들을 먼저 하고 가라. 지금 내란 종식 특별법 왜 발의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거를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 특별법을 통과만 시키면 자동으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법 왜곡죄는 대통령께서 그 좀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한 그런 법 아닙니까? 법 왜곡죄 지금 왜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까? 네. 법 왜곡죄가 통과되는 순간 검찰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직위원도 그렇게 재판을 그 무슨 코미디처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입법부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표를 달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 그 지방선거는요 정확하게 내란 종식 지방선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법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따끔한 일침하셨는데 또 민주당 내부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1인 1표제다.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제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견들이 있으면서 지금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가 예견된다.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순서를 따져보면은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그야말로 코뿔소처럼 진격하고 있습니다. 1인 1표제를 위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워딩을 사용하고 프레임으로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원 동지들을 존중하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1인 1표제를 이 시점에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자, 그러면 1인 1표제가 지금 당장 관철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혹은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걸 충분히 설명해 봤습니까? 그러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당원 당규를 짓밟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라고 이름 짓고 이틀 전에 진행했을 때 절대적으로 그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규를 위반한 사안인데 그 위반한 사안을 당원들이 지금 지적했잖아요. 심지어 가처분 신청을 제가 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고 최고위원회를 어제 그 열었는데 그 최고위원회에서 나중에 추가 발언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럼 1인 1표제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들은 지금 그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표를 한다면 차라리 일괄 사퇴를 해서 5명 이상이 사표를 내게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으니 비대위 체제에서 네. 차라리 지방선거를 치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엔 고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당원 주권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담한 대담의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